승리장전의 원투펀치 236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주말 있을 EPL 빅 경기, 빅 매치 프리뷰 두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그리고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 프리뷰를 하기 전에 참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순서가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이번에는 승률 괜찮아요. 아, 제가 제일 안 좋아요. 자,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와 웨스트브로미치 경기 결과 첼시 1대0 승. 한의원님, 장의원님 두 분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첼시가 그렇게 아주 쉽게 막 4골 5골 넣으면서 이기는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상대도 첼시에 대해서 그만큼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첼시도 약간 방만해지거나 상대를 너무 가벼이 여기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꾸역승이라도 할 것이다. 결국은 첼시가 이겼죠. 네. 아, 승부 예측할 때는 1대0 승이 제일 짜릿해요. 어쨌든 이기면 상땡승 아니에요. 네. 저 혼자 무승부를 예측을 했는데 저 혼자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첼시 웨스트브로미치 경기를 고려해 볼 때는 이건 농계 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는 다르게 가야지. 네, 재미를 이거를 위해서. 다음 경기에서 제가 발휘를 했어야 돼요. 이게 네. 너무 아까워요. 비아레알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저는 나 혼자 다른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고 하려고 했으나 승을 그러니까요. 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마지막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으로 갔습니다. 저처럼 왔죠. 네, 근데 이 경기가 3대 0으로 비아레알이 승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가 이제 제가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것이 비아레알보다 이틀 전에 챔피언스 리그를 했거든요. 비아레알은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아와 부쿠레슈티전을 했는데 비아레알 대 스테아와전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아레알이 역시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정말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어쨌든 이겨서 비아레알이 임무 완수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아레알도 그날 소모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런데도 아틀레티코가 많이 몰아붙였어요. 사실 그 경기도 많이 몰아붙였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실책이 없던 팀 아니었습니까? 한동안. 근데 요즘은 실책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사비치 선수가 사실 히메네스 선수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시즌 초에 있어서 또 주전을 꿰찼는데 요즘 보면 사비치 선수가 오히려 또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전에 없던 실책들을 연발하는 가운데 비아레알이 오히려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가 됐어요. 네. 네. 장 의원님 홀로 무승부 예측을 하셨어요. 제가 뭐 저만 홀로요. 네. 그래도 제가 제일 가까웠네. 네, 다 틀렸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가까웠네요. 두 분 아니요, 앞에 전혀요. 이쪽으로 무승부다. 아예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다 틀렸습니다. 저희 셋 다 싸그리 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는 셋 다 맨유 승 봤는데 네. 맨유가 1대 그러게요. 0 승리를 거뒀어요. 이건 근데 그렇게 쉬운 예측은 쉬운 아니었어요. 예측은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네. 셋 다 잘한 거예요. 무승부도 뭐 얘기할 수 있었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에이, 나는 아직도 비아레알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게요. 예, 항상 제가 권하는 거는 이런 거는 특히 우리가 시험 볼 때 먼저 생각했던 답 썼다가 나중에 지우고 뭐 이제 고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처음 생각대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요. 이름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비아레알이라서. 왜? 비겨야 레알? 약간 비기는 느낌? 하지 마요 이거. 네. 뭐야?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 장현이, 한현님 두 경기 맞추셨고요. 저는 한 경기밖에 맞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맨시티와 아스널, 에버튼과 리버풀 두 경기 프리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경기 볼 텐데요. 이 경기는 저희가 일부에서 보내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이어져서 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버튼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가 에버튼 대 아스날을 다뤘기 때문에. 네. 제가 찾아보니까 과리디올라 감독이 지금 최근 26경기를 치렀는데 네. 그 중에서 8번의 포메이션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능동적이게 전술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저 팀한테는 장 의원님,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네. 네 형이야. 아 그럼요. 그거 알지. 형도 귀여울 수 있잖아요. 한효님도 되게 귀엽잖아요. 한효님도 여기 아직 볼살이 귀여워요. 아니 요즘 저 약간 부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귀엽다는 얘기를 했냐면 네.
지난 레스터 시티전도 그렇지만 이 감독이 무언가 좀 만만한 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험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럴 때 또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그날도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죠. 사발레타 쉬프트를 활용한 그러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스트라이앵글의 빌드업 또 아기자기한 어떤 압도적인 운영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포드전에서 다시 다소 보수적이면서도 클래식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 4-2-3-1 전형 돌아왔어요. 실리를 이 경기 일단은 그러면 또 일단 이겨놔야겠다. 승점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무언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중간중간에 개혁의 어떤 그 끈을 놓지 않고 중간중간 계속 팀을 좀 만들어가려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팀을. 근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경기는 아스날전이고 또 이겨야 되는 고비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나올 것이다. 아마 또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 그냥 4백 운영으로 나서지 않을까. 물론 이제 페르난지뉴하고 아구에로가 아직 징계로 이 경기까지 못 나오죠. 네, 아구에로는 한 경기 더 못 나와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파괴력은 또 수비의 안정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페르난지뉴와 아구에로가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아스날 선수들이 상당히 약간 부진했던 기동력이 저하됐던 경기 이후에 다시 또 정신력이 발현이 돼서 잘하는 경우가 항상 그래 왔어요. 분명히 이 경기 다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1대1 봅니다. 1대1. 1대1인지는 저는 확신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생각해온 답은 무승부입니다. 저도 생각해온 답은 무승부인데 일단 맨시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운영을 하면서 와포드전에서 한 가지 이제 맨시티가 얻은 게 있다면 최근에 맨시티가 뭐 수비 불안 뭐 여러 가지 뭐 전 세계적으로 맨시티 수비 불안 칼럼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공격도 요즘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스날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도 약간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서 조금 미지근한 경기 운영을 에버튼전에서 했는데 맨시티도 요즘 나름 미지근해졌어요, 공격이. 예, 물론 이제 아구에로 선수 없는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와포드전을 통해서 뭐 스털링이라든가 다비드 실바라든가 데브라이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와포드전에서 약간 좋아지는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더 날카로워지는 네. 기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 의원님 아주 또 정확하게 제 생각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 아스날은 에버튼전에서 경종을 한번 울림을 받았어요. 그거는 아스날에게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편에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아스날이 이제 궁극적으로 1월, 2월이 넘어가면서 뭔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면은 극복해야 될 점들을 많이 노출했던 에버튼전이었던 것은 맞으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만 보면 에버튼전에서 한번 그렇게 미끄러진 거는 아스날에게는 일단 좀 정신 번쩍 드는 경종의 울림을 받고 약간 올라오는 것. 그리고 맨시티가 분명히 어떤 레스터전의 교훈으로부터 또 밸런스 있는 그 포메이션을 취했고 여기서 공격진이 살아난 것이 저는 특히 아주 좋은 요소라는 생각에서 양팀 모두가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도 무승부로 봅니다. 네, 둘 다 바짝 군기가 딱 든 상태에서 싸우면은 사실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긴 한데 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느낌대로 가야 되잖아요. 왠지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우위가 있지 않을까. 뭐 홈팀인데. 아니, 하세요. 네. 그냥 필이 왔어요. 네. 장현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냥 느낌적인 게 이렇게 그러니까. 퉁 하나 치고 가는데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그래도 운이 조금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시티가 또 이번에 네. 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무승부면은 그렇게 크게 불만족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맨시티 홈이라는 또 점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저희가 프리뷰해드릴 경기는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네. 자, 저가 보통 이렇게 조사할 때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리버풀 승.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리버풀 승. 랄라나 골 보셨죠? 그럼요. 멋있죠? 랄라나 거의 날라댕기던데. 네, 랄라나가 날랐어. 네. 이게 사실 과학이 필요한 경기예요. 분석을 할 때. 이 머지사이드 더비. 이게 리버풀도 지금 경기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렐라나도 그렇고 뭐 쿠티뉴는 지금 없습니다만 오리기도 잘해주고 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잘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줄 때도 예전에 수아레스가 골 엄청 넣을 때도 이 머지사이드 에버턴 원정만 가면 꼭 비겨요. 이게 그만큼 특수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구디스 팡크 안에 그 머지사이드 더비의 분위기 이게 무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압도하다가도 두 팀이 만나면 구디슨 파크에서는 되게 그냥 치열해지고 과격해지고 그냥 비슷해져요. 네. 그런 차원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뭐 에버튼도 지금 뭐 상승세를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과연 이제 아스널전이 네. 전기가 될 것인가? 상승세를 타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 홈에서 머지사이드 더비가 에버튼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경기를 분석하면 객관적 전략에서 약간 뒤진 팀이 홈에서 5경기 연속 무승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요 타이밍에 무승부가 날 확률이 이번엔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리버풀 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리버풀 승.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 말씀 좀 아니 해주세요. 저는 네. 항상 이거는 집에서 생각해온 대로 하고 네. 있어요. 예, 리버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 네, 남이 해준 얘기 가지고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 욕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를 욕해. 저는 남을 욕하지 않아요. 주식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결정해서 해야 뭐 주식 떨어져도 그냥 내 책임이지 이러지 누가 얘기 듣고 하면 그 사람 욕하지 맞아요. 않아요. 장 의원님은 주식 예를 들었으니까 이 도깨비가 도깨비 수학 문제의 답이 4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대로 4번을 쓴 학생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해가 잘 안 3번 돼요? 1번 쓰면요? 1번 쓰면 어디 가요? 이 프랑스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도깨비가 답을 가르쳐 줬는데 예. 자신이 못 푸는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틀린 답을 썼어요. 네.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네. 평생.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일단 틀린 거잖아요. 아니 그 문제는 틀렸지만 그분은 인생에서 성공했어요. 그게 도깨비의 교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 리버풀 승. 어렵게 왔네요. 네. 도깨비에 꽂혀 있어요. 요즘에 TV도 그 도깨비 얘기 계속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요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는 있지만 몇몇 경기 조금 비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그게, 힘이 좀 예,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맨시티 얘기할 때도 뭐 세계 각 언론에서 뭐 수비 문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리버풀도 최근에 계속 부각된 게 이제 카리우스 골키퍼 비롯해서 수비 문제가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그 아까 장 의원님도 그 아스날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수비 문제를 그렇게 부각을 시켜 놓으면 보로전에서는 또 그 무실점으로 막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리버풀이 제 생각에는 에버튼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최근에 안 좋았던 모습은 오히려 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분석해드렸던 아스날 대 에버튼전 있잖아요. 그런데 아스날보다는 리버풀은 기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스날 같이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챔피언스 리그 안 뛴다는 거는 그 어떠한 유럽 클럽 대항전도 뛰지 않는다는 거는 매우 큰 그것이고, 그러면은 에버튼은 어차피 아스날전 이상으로 나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리버풀은 아스날보다는 더 기동력 있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생각을 하고 왔다. 네? 때문에 저는 리버풀 승으로 네.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리버풀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경기 내용이 근년 들어서 가장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를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버튼과 과격하게 붙어도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현재 팀의 테크닉이 좋아졌다. 특히 이런 경기는 사실은 자기엘카 같은 선수가 필요한데 에버튼 자기엘카 자기엘까 못 나오죠. 징계죠. 푸네스 모리가 아마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도 리버풀 이번에 미뇰레 나와서 오히려 또 잘했어요. 선방했어요. 미뇰레 네, 그러니까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방어들을 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번엔 무승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네, 이번이 드디어 머지사이드 더비 가서 오랜만에 이길 수 있는 적기 아니냐. 이 적기라는 표현을 쓰면 잠깐 또 불안하게. 그러니까요. 그 왜 어쨌든, 네. 쎄한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현님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 말씀을 제 하는 순간 생각에는 쎄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 맨유 토트넘처럼
셋이 연합해서 요거 같이 맞출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 한 의원님은 무승부. 무승부, 장 의원님도 무승부, 그리고 저만 맨체스터 시티 간소하게 승리받고요. 간소하게요? 간소하게. 근소하게. 근소하게. 네. 간소한 스코어 차로 근소하게. 간소한 차로. 아주 검소하고 근소하게. 검약하는 스코어 차로 근소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는 한 의원님, 리버풀 승. 장 의원님. 네. 리버풀 신승. 네. 그리고 저 또한 리버풀 승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발 이 경기는 좀 승률이 좋기를 빌어봅니다. 저는 승률이 사실 조금 저조하거든요. 아니 이제부터는 신하영 아나운서가 본인의 첫 번째 의지대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그렇죠. 잡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옳은 선택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어요. 알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결과 다음 주에도 더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